그는 나는 국민 앞에 두 번 사과해야 한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다라고도 했다. 김종인, 문의 배신감, 인성의 문제. 박은검달 힘자랑 같았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들어오고 나갈 때의 태도가 다르다더니 인간적인 배신감마저 느꼈다며 정치 도의를 떠나 기본적인 인성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20일 공개한 그의 회고로 영원한 권력은 없다를 통해서다. 김 전 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2번에 배치돼 셀프 공천 논란이 일었다. 회고록에서 이에 대해 밤늦게 우리 집까지 찾아와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해달라 부탁했던 사람, 선거 승리만을 위해 민주당에 가지는 않겠다고 하니까 비례대표를 하시면서 당을 계속 맡아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런 일이 발생하자 전후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나 몰라라 입을 닫은 채 은근히 그 사태를 즐기는 태도를 취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애초에 정치인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지만 인간적인 배신감마저 느꼈다. 이런 건 정치 도의를 떠나 기본적인 인성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가 언급한 사람은 문 대통령이다. 회고록에서 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세 차례 자신을 찾아왔다고 한다. 김 전 대표는 문재인은 수줍은 사람이었다. 밤중에 연달아 3번이나 찾아왔는데 혼자 오는 법이 없었다. 배석자가 주로 이야기하고 문재인은 거의 말을 하지 않다가 도와주십시오라는 말만 거듭했다고 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이 자신을 찾아와 박근혜 후보와 완전히 결별하고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며 그 말을 듣고 약간의 모욕감마저 느꼈다. 정치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보다 나아 보이지도 않았다. 그동안 내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문재인 후보는 주변이 좀 복잡한 사람이었다. 그를 애워싸고 있는 그룹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일 뻔했다고 했다. 현 집권 세력을 대해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지 이제 국민도 잘 알고 있다. 마치 천하를 손에 넣은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중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적지 않았다. 2006년 처음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을 때를 회고하며 박근혜에게 받은 인상은 생각보다 공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태도가 느껴진다는 점이었다고 했다. 또 2008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일단 문제를 일으킬 조건 자체가 없는 사람으로 보였다. 형제들이 있지만 좀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그들과 관계를 정리하고 있었고 결혼을 하지 않아 남편이나 자식 또한 없었다. 돈에 대한 욕심도 없어 보였고 주변이 비교적 간단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후 대목에선 평가가 달라졌다. 그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해 사회가 벌어졌던 시기 박 전 대통령을 만났던 일을 상세히 적었다. 당연히 박근혜 혼자 오려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에 여러 사람이 줄지어 쭉 따라 들어오는 것 아닌가. 모두 9명이었다. 선거를 앞두고 그토록 바쁜 시기에 핵심 보직에 있는 모든 참모를 끌어모아 그렇게 데리고 오는 것만으로도 황당한 사건이었다. 거의 협박하는 분위기였다. 정치가 동네 건달들이 힘자랑하는 놀이터도 아닐진데 이건 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가 10분쯤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그렇게 흉분하여 말하는 모습은 그때 처음 보았다.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혼잣말처럼 계속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마지막에 일어나 문을 확 열고 나가면서 사람을 잘못 봤다면서요. 하고 소리를 크게 질렀다. TV 방송에서 앵커가 박근혜에 관해 묻기에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게 기분이 나빴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랑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처럼 헤어졌다고 썼다. 그는 나는 국민 앞에 두 번 사과해야 한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이다라고도 했다. 김종인, 문 정부, 천하준 듯 행동, 편안한 임기 가능성 희박.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0일 이 순간 재임하고 있는 대통령도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편안하게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발간한 회고로 영원한 권력은 없다 에서 누군가 대통령이 되면 그 세력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박근혜의 비극은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1월에는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요청으로 당 비대위 대표이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의 20대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전 대표는 지금 정부는 19대 대선 결과를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마치 천하를 손에 넣은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4파전으로 치러진 1987년 대선을 제외하고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적은 41% 득표율로 당선된 점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선거 결과에 너무 도취하거나 반대로 결과를 무시하면 그런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제는 수줍은 사람이었다며 문 대통령이 2016년 총선 전집으로 3번 찾아와 당을 맡아달라고 설득한 일화를 소개했다. 회고록에서 밤중에 연달아 3번이나 찾아왔는데 혼자 오는 법이 없었다며 배석자가 주로 이야기하고 문재인은 거의 말을 하지 않다가 도와주십시오라는 말만 거듭했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 실무자들이 총선 패배를 예상하고 자기 몰래 부인인 김미경 교수를 찾아가 선거 이후 발표할 정계 은퇴 선언문을 준비했다며 참 엉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했다. 2016년 총선 당시 김 전 대표가 비례대표 1번에 오르자 친문 지지층은 셀프 공천이라고 비난했던 것에 대해 그는 모멸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자신에게 비례대표를 직접 제의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밤늦게 우리 집까지 찾아와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해달라 부탁했던 사람, 선거 승리만을 위해 민주당에 가지는 않겠다고 하니까 비례대표를 하시면서 당을 계속 맡아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그런 일이 발생하자 전후 사정을 설명하지 않고 나 몰라라 입을 닫은 채 은근히 그 사태를 즐기는 태도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